네, 이번 시간은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자, 지원장님, 그럼 먼저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의 합성으로서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상품을 광고하고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판매도 하는 양방향 대화형 온라인 쇼핑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이 물건이 이제 판매가 되는데 이 판매되는 동안 송출되는 광고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작년 10월에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송출이 되는 이른바 라이브 커머스 방송 120개를 표시 광고 측면에서 광고 관련 법률에 따른 어떤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 그러니까 한 25% 정도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네. 그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건의 광고 중에서 식품 표시 광고법에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 한 50% 가까이로 가장 많았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어떤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의 어떤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또 6건, 20% 정도, 그리고 실증 자료가 없이 최저가 이런 등의 어떤 절대적 표현을 사용을 해서 표시 광고법의 어떤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도 또 6건 정도,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 정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 부당한 광고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럼 어떤 제품이 또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하면서 판매가 되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시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네. 유산균 제품, 이제 여성질환, 아토피,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기재를 해서 문제가 있고요. 석류 제품의 갱년기 증상, 또 혈액순환 장애, 치매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또 광고를 했어요. 이거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을 함으로써 해당 질병을 직접적으로 예방을 하고 또 치료를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좀 오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지기를 판매하면서 노폐물을 빼주고 실 리프팅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또 하는 제품이 있었고요. 찜질기를 또 판매하면서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원적외선을 90% 이상 방출한다.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역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제품이 마치 특정 어떤 질병에 대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게 나타나서 자칫 의료기기 판매 광고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접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행태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 소비자들은 이런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예.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 관련해서 어떤 광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작년 또 11월에는 최근 1년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여 명을 추려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좀 실시했었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청 빈도를 조사를 해보니 주 1회
시청한다는 응답이 218명, 44%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평균 그 주당 평균으로 보면은 한 2.3회 정도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홈쇼핑은 혼동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요. 인식에 대한 사항도 좀 알아봤는데요. 네.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500명 중 408명이 즉 82% 정도가 TV 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는 뭐 유사한 것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TV 홈쇼핑과 이용 경험을 보면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 500명 중 그 조사한 500명 중 TV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49명, 90% 정도 되었는데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방송과 TV 홈쇼핑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5점 척도로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세부 항목별로 상품 가격 할인, 추가 혜택, 뭐 이런 상품 관련 상담이나 편의성 등에서 어떤 설문조사 11개 항목 중에서 9개 항목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TV 홈쇼핑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양방향 소통을 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의 경우는 이용 만족도가 조금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TV 홈쇼핑에 비해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반면에 TV 홈쇼핑에 비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좀 더 불편하다라고 한 사항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제품을 구입을 한 다음에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까지 원활하게 처리가 뭐 진행되었는지 이 부분하고 제품을 주문하고 나서 배송을 받는 과정에서 TV 홈쇼핑에 비해서요 이용자 만족도가 라이브 커머스 방송은 조금 낮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품 주문 이후에 교환이라든가 환불 등의 어떤 처리와 배송에 대한 서비스 어떤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계속 이제 있어 왔던 TV 홈쇼핑에 비해서 조금 뒤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TV 홈쇼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이 새로운 판매 유형으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허위 광고가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이 피해를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좀 추측을 할 수 있겠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어떤 방송에서 발전을 위해서는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가 그 판매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답변이 7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를 봤을 때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가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판매자들을 관리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게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관해서 사전 교육 등을 좀 철저히 해서 그 응답한 사람 소비자들 중에서 한 60% 정도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나오는 그 판매자들에게도 보다 좀 면밀한 교육, 부적절한 표현을 좀 자제를 하고 올바른 표현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판매자들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 그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판매 행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소비자분들도 잘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한국소비자원에서는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판매자들에 대해서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좀 실시를 할 것을 또 공고하고 법규를 미준수하는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를 받는다든지 등을 할 것을 또 권유를 했습니다. 네, 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이 또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앞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